안녕하세요. 노무입니다. 제가 계속 매주 이렇게 이 강의 촬영을 하다가 요즘에는 뭐 여러 가지 일들 할 일이 너무 많고 논문도 지금 쓰고 뭐 하다 보니까 매주는 도저히 못 하겠고 사실 상황이 안 되는데도 이제 2 주에 한 번은 그래도 무조건 올리자. 라고 해서 2 주에 한 번 하다 보니 인사말도 헷갈리고 내가 어떻게 했는지 감이 자꾸 까물까물해져. 그래서 조금 부자연스러울 수도 있는데 뭐 그래도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그림으로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짠! 이거 뭐로 보이세요? 하와이안 여자? 오케이. 예. 이게 이제 하와이안 댄서를 그림으로 그렸는데, 이 댄스의 뭐 기원이라는 게 뭐 사실 뭐 아프리카에서도 추고 뭐 우리나라에서도 추고 뭐 했겠죠. 근데 이제 이 하와이안 댄스라는 게 맨 처음에는 춤을 춘 게 아니라 저 사람이랑 나랑 이제 원주민이랑 뭐랑 뭐 소통이 서로 안 돼 갖고 바디 랭귀지를 한 것이 이렇게 멀리서 이렇게 흐름을 보니까 춤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춤의 기원은 바디 랭귀지. 바디 랭귀지라는 게 결국 왜 한 거야? 표현을 하기 위해서 한 거야. 내 상황, 내 감정, 내 느낌. 그래서 춤이라는 게 결국은 뭐예요? 내 느낌, 내 감정, 내 마음, 내 상태 이런 것들을 이렇게 몸짓으로 뭐 글로도 쓸 수 있고 노래로도 할 수 있지만 이렇게 몸짓으로 표현한 게 춤의 기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의 얘기는 춤일 것 같죠? 보통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지. 나도 옛날에는 이렇게 1차원적으로도 많이 했는데 맨날 1차원으로만 갈 수 없잖아. 그래서 오늘은 이 춤이 인간의 정서 건강에, 정신 건강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왜 춤이 거기에 가장 탑 오브 더 탑인지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잘 들어주세요. 자, 선생님 춤 좀 좋아하시나? 아니요. 그러면은 선생님은 만약에 막 여기 꽉꽉 막 진짜 꾹꾹 눌러놓으면 막 되게 막 짜증나거나 화가 나거나 막 이런 감정들이 있어. 그러면 보통 뭐로 푸세요? 코인 노래방 가거나요. 그렇지, 그렇지. 술 먹어요, 술. 아, 혼술은 안 하지. 혼술은 안 예, 하죠. 혼술 안 하면 상관없어. 자, 오늘의 주제가 사실은, 춤이 거기에 모든 것을 다 아우르는, 뭐라 그럴까, 합작품? 예. 코인 노래방을 가면 노래밖에 못 하잖아. 그렇죠. 그쵸? 근데 춤에는 노래도 있고, 뭐, 춤도 있고, 그러니까, 뭐라 그래, 액션, 모션도 있고, 자, 노래도 있고, 액션도 있으면서, 노래 가사도 들려, 막, 가사가 다 내 얘기 같아.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럼 춤을 추면 또 뭐도 나와요. 땀. 자, 노래방 가서 노래를 하면, 그것도 굉장히 좋은 건데, 춤이라는 건 뭐예요? 노래도 있고, 노래 속에 막 가사도 있잖아, 어떤 거는. 가사도 있고, 거기에 여럿이 같이 어울려서 뭔가 막 퍼포먼스도 있고, 그쵸? 그리고 그 퍼포먼스 속에서 나올 수 있는 게 뭐예요? 내가 막 기분 좋은 막 웃기도 하지만 이게 감정이 클라이막스에 막 올라가면 막 표정이 막 이게 안 봐서 진짜 얼마나 막 온 이 얼굴 근육까지도 다 이제 움직임이 막 생기잖아요. 거기에서 또 발생되는 게 뭐야? 땀. 응, 땀이 나잖아. 땀이 나잖아. 자, 여기가 그래서 모든 것을 아우르는 최고의 종합 힐링 포인트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러면 자, 내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나? 오늘은 감정의 규제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감정의 규제 그러면 되게 뭘 얘기하는 거야?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선생님은 그런 얘기 혹시 들어보셨어요? 뭐 남자는 태어나서 3번만 울어라. 들어봤어요. 들어봤죠? 와, 선생님도 알잖아. 아니, 왜 3번만 울어? 아니, 뭐야? 뭐 태어날 때 한 번,
군대 부모님 가는 거. 죽을 때 한 번. 아니에요 그거? 어떻게 기억 안 나? 아 근데 군대 군대 관련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아 난 무슨 뭐 죽을 때 한 번, 뭐 태어날 때 한 번 뭐였는데 뭐 부모님 아니 근데 봐봐요. 군대 어디에 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3번 울으려 했는데 태어날 때 한 번 벌써 울었어. 그러니까 엄마 있고 아버지 있어. 우리 형제 죽을 때 울면 안 돼? 어? 그래. 그리고 연인이랑 헤어질 때 울면 안 되냐고. 있죠. 그쵸? 군대 갈 때, 그러면 남자들, 나 우리 아들도 내가 봐서 알지만, 거의 이거는 뭐, 이게 도축장 끌려가는 맞아. 소문이야. 아, 그러고 가는데. 아니, 이것만 해도 벌써 5번이네. 이제 그럼 시험 망쳐서 울어. 그 다음에 직장에서 잘려서 울어. 아니, 뭐, 한 10번은 될 것 같아. 아니, 그러고, 어디 가다가 자전거 타고 넘어져서 무릎 팍 깨져서 얼마나 아파. 그냥 눈물이 그냥 나오는데, 딱 3번만 울으래. 이게 뭐예요? 이게 감정 규제예요. 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이런 것들을 굉장히 우리나라에 특히 이제 여성들한테 많이 강요했던 감정의 규제가 이거였어요. 뭐 선생님도 하나고 우리 아들도 하나인데 이제 우리 시대에 이제 한 3형제 정도가 있으면 야, 큰 놈이 동생들 앞에서 찔찔 짜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아니 장녀는 안 슬퍼? 장녀는 안 속상하냐고. 아니 그러고 동생들은 언니가 울거나 말고도 전혀 신경 안 쓰거든. 전혀 신경 안 썼거든. 그냥 울만해서 우나보다 했는데 아니 왜 장녀는 동생들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면 안 돼? 거기다가 장남이면 아까 남자 3번에 또 장남이기까지 하잖아. 그러면 얘네들은 그냥 엄마가 먼저 나와서 그냥 장녀 장남이 됐을 뿐인데 이 감정의 규제에 엄청 억누르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선생님 또 하나니까 여기도 해동 또 한다네. 뭐 하면 동생들이 막 어리니까 막 땡깡 부릴 거 아니야. 그렇죠. 근데 언니는 4살이고 동생은 2살이야. 그럼 4살한테 말하는 게 그나마 먹힐 확률이 높아요? 그렇죠. 2살한테 말하는 게 먹힐 4살. 확률. 그치? 그러니까 4살만 붙들고 네가 언니인데 네가 오빠인데 동생한테 양보해라 뭐 이런 거 있잖아. 아니 얘는 그래봐야 지네 애인데 지도 뭐 반은 1212인디 뭐 이 말하고 있는데 엄마가 자꾸 얘를 주래. 제가 어디서 나온 놈인지도 모르는데 자 이게 뭐예요? 다 감정의 규제인 거예요. 요즘에 하나 되게 이슈되는 게 뭐냐면 그 극단주의적 페미니즘. 네. 혹시 뭐 선생님은 들어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정상적인 페미니즘주의자들은 굳이 그런 억지를 쓰진 않아요. 근데 이제 극단주의적 페미니즘들이 갖는 억지가 뭐냐면 뭐 이런 거죠. 왜 남자는 우통을 벗고 다니는데 여자는 우통을 벗으면 안 되냐. 아니 그러면은 남자로 태어났어야지. 그게 우통을 벗고 안 벗고의 문제가 그러니까 뭐냐면 너무 이게 극단적으로 여성이라는 것에 대한 억압과 탄압을 받았던 우리 시대는 모든 것을 다 이거는 이제 약간 피해 의식을 넘어 피해 망상까지도 갈 수 있는 수준의 이게 이제 열등감에서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극단적으로 가는 거야. 사실 여성의 가슴은 우리가 보통 이제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좀 미숙한 사람들은 그냥 성적인 어떤 매력이 있는 신체 부위로 그렇죠. 가는 사람들도 있고 그다음에 사실은 그게 뭐 여성의 그것들을 해놔서 뭐 부끄럽고 안 부끄럽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 우리가 이제 여성들은 그 위에도 속옷을 착용하잖아 브레이저. 그렇죠. 그 브레이저를 착용하는 게 사실은 보호예요 보호. 왜냐면 낳고 안 낳고는 여성의 선택이지만 낳을 수 있게 조물주가 이 신체를 만들어 놓은 건 어쩔 수가 없잖아. 그러면 만에 하나라도 내가 아이를 낳고 키우는 과정에서 네. 얘를 보호해줘야 될 거 아니야. 얘는 뭐예요? 젖줄이잖아. 젖줄, 생명줄. 그렇죠. 그래서 다치지 않고 함부로 하지 말라고 가려주는 건데 근데 예전에 그런 애들이 있었어요. 왜 남자는 우통을 벗어도 되고 여자는 우통을 벗으면 안 되냐고. 우통 벗고 뭐 사진 찍어서 페미니즘이다 이러고 올려갖고 욕 뒤지게 먹었거든. 그렇잖아요.
아니 그거는 그렇게 뭐 위아래를 왜 남자는 하나만 저거 가리면 되는데 여자는 두 개를 가려야 되느냐라는 이런 아주 유아적인 것을 넘어서 굉장히 피해의식적인 어떤 그런 부분이 근데 그렇게 성장을 했어. 또 머리는 좋아. 뭐 학교도 잘 갔어. 뭐 취업도 잘했어. 그러면 그것들이 균형과 페미니즘의 핵심이 뭔지를 잘 모르는 상태에서 뭐로 가는 거야. 굉장히 극단적인 보복적인 이런 걸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니까 뭐 선생님 뭐 이런 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뭐 예를 들면 그런 것도 있어요. 왜 남자는 서서 오줌을 싸고 여자는 앉아서 오줌을 싸냐. 서서 오줌 싸 그럼. 근데 서서 오줌 싸봤어요? 아니요? 서서 오줌 그 싸잖아? 응. 지가 못 견뎌. 그렇죠. 왜냐면 그 하여튼 그렇잖아. 다리를 다 타고 그게 씻는 게 더 일이지. 그치. 그래서 다 이유가 있어서 남자는 서서 오줌을 그쵸, 싸고 그쵸. 여자는 앉아서 오줌을 싸는데 또 어떤 정신이 살짝 마탱이가 간 어떤 여자 배우가 집단에는 뭐 한 10살 어린데 이 얘기 진짜 많이 했거든요. 어떤 10살 어린 일반인이랑 결혼을 했는데 나이 많은 상태에서. 근데 자기가 남자가 이제 오줌 이제 혼자서 오래 산 거지. 남자가 이제 오줌 싸서 변기에 튀면 얼마나 짜증나. 그쵸. 우리 집은 또 둘이잖아. 번갈아 튀면 막 진짜 돌아버리겠는 거야. 그러면 그것들을 본인들이 해결할 수 있게 해줘. 뭐 애는 또 어리니까 어쩔 수 없고. 그럼 숙명이라고 받아들이고 엄마가 어떻게 케어를 하는 과정에서 해야지. 그럼 남편은 뭐 본인이 뭐 튀은 부분은 본인이 해결을 하게 한다든가. 아니면 그거를 처리를 안 하면 아니 그거를 벌금으로 뭐 1,000원씩 모아갖고 아니 뭐 내가 원하는 거 하나를 뭐 사달라고 하든가. 아니 뭔가 이렇게 조절과 합의를 해가면 되는데 아우 그 짜증나니까 너 앉아서 싸. 이걸로 굉장히 이제 핫해진 거예요. 그거 핫해졌더니 이제 뭐 여자들 입장에서 청소하기는 편하지. 근데 생각해보세요. 왜 남자는 서서 쌀까? 이유가 있으니까 서서 그쵸, 싸지 그쵸. 않을까요? 그쵸. 남자는 이게 뭐 성교육도 아니지만 이게 앉아서 싸면 누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것도 여성이 한 얘기예요. 남자들도 응가할 때는 그냥 자연스럽게 앉아서도 싸지 않냐. 그건 어쩔 수 없으니까 그런 거지. 근데 이제 남자는 여성이 남자랑 다르게 자궁이 있다면 남성은 전립선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남자들은 이렇게 쭉 뭐라 그러나 직진하는 거 있잖아. 그러니까 쭉 쓰는 거, 그러니까 쓰는 거. 그 쓰는 게 건강에 척도인 거예요. 이게 정서적이든 신체적이든 뭐가 문제가 생기면 발기가 안 된단 말이야. 근데 거기에 영향을 미치는 게 뭐예요? 전립선이야.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뭐 성적으로 청소하기 쉽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남성의 전립선은 이렇게 쫙 펴졌을 때 그것이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는 보호막이라는 거예요. 그쵸. 우리가 여성의 그 아기집이 따뜻해야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처럼 남성은 그런 이유로 사실은 서서 소변을 볼 수 있는 그런 생물학적인 특징을 갖고 있는데 그쵸. 다 무시하고 왜 남자는 서서 오줌 싸는 게 뭐 대단한 거예요? 뭐 그게 특히 눈높이가 위에 있으니까 여자는 앉아서 하면 눈높이가 아래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전혀 비합리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에 의한 아주 극단적인 보복성 반발로 가는 거예요. 감정의 규제는.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면 얘네들은 좀 흔한 말로 이 에너지가 밖으로 분출되는 스타일이고 그렇지 않으면 뭐예요? 안 해요. 그게 뭐예요?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울증? 무기력증. 예전에 저 아는 한의사분이 계셨어요. 근데 이제 그분은 되게 공부 잘하셨어요. 근데 아니 사람이 다 자기만의 공부 루틴이 있잖아요. 근데 그분은 뭐 몇 시부터 몇 시 사이 그때는 이제 TV밖에 없었으니까 몇 시부터 몇 시 사이에 하는 프로는 세상 없어도 봐야 그게 휴식이고 머리가 돌아갔대요. 근데 그게 한 40분 45분 했나 봐요. 근데 이제 한 번은 이제 이렇게 그거를 이제 당연히 보고 있는데 엄마가 너 정신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어? 막 펄펄 뛰면서 이제 TV를 그때는 이제 손으로 가서 끄는 시대였으니까 손으로 끄고 너 시험 기간 아니냐
근데 뭐 이놈 넋 빠진 놈의 새끼야 뭐 어쩌고 하고 이제 혼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뭐 아버지도 있고 형제들도 있고 또 한 번 또 말하면 또 귀찮잖아. 그러니까 일단 방으로 들어왔대. 방으로 들어와서 나 뭐 했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했을 것 같은데 나 같으면 아무것도 안 했대요. 그게 뭐예요? 일단은 보복의 마음도 있고 그래? 엄마가 내가 열심히 공부하기 위한 휴식과 에너지를 결국은 그렇게밖에 지금 못해? 그럼 나 안 해. 할 의욕이 없어. 그쵸. 내가 누구를 위해서? 아니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는 이제 이분도 이제 그 시대에 이제 나이가 있으시니까 그 시대의 장남인데 장남으로서 어떤 책임감도 있고 뭐 엄마가 얘기한 것처럼 동생들한테 이제 뭐 본보기도 있고 아니 그래서 나도 열심히 공부하는 건데 내가 제 공부를 뭐 내가 좋아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건데 나의 휴식 시간마저도 통제를 해버려? 아니 엄마 아무것도 안 해. 그러니까 엄마는 TV를 보는 행위를 통제한 거예요. 그리고 보고 싶은 거가 있어도 시험 기간이니까 감정을 보고 싶은 감정을 통제해서 네 할 일을 하라였는데 이게 의미 없는 감정 통제가 만들어진 게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보복성으로도 갈 수 있지만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하고 싶지 않아로 가버리면서 무기력증으로 빠지는 감정의 규제도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선생님들 나중에 이제 아이를 네? 유? 근데 이제 지금 현재 이제 아이를 키우시는 부분이거나 아니면 이제 아이를 다 키운 그래도 아이는 아직 우리 나이 때는 그래봐야 20대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걔네들 중에 진짜 아무것도 안 하는 애들 때문에 굉장히 고민하는 엄마들이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본인이 그 아이에게 자기도 모르게 감정의 규제를 해왔을 거라는 생각을 전혀 못 하세요. 그냥 애가 이상해서 그렇게 행동한다는 거예요. 애가 이상해서 너무 극단적인 이런 방향으로 애가 빠지거나 아니면 아무것도 안 하거나 완전히 착각 속에 있는 건데 이거를 고쳐주는 게 사실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 감정의 규제라는 게 별로 익숙하지가 않기 때문이에요. 왜냐면 우리도 다 그렇게 당하고 살았거든. 우리도 당하고 살았고 나는 뭐 그런 거 같지 않은데 쟤는 왜 이렇게 유난을 떨어? 이렇게 가는 거죠. 두 번째. 근데 이거 읽었어요? 아직 안 읽었어요. 아예. 어머나 나 미친 거 아니야? 자 일단 이거 읽고 뒤로 넘어갑시다. Balloon effect treated by emotional regulation. First, extreme, revengeful, and hate. Second, dispersion, emotional control, and disorder. 아이 나 진짜 이거 봐 내가 2주에 한 번 하니까 이렇게 감 떨어졌다니까. 자 오늘은 어쩔 수 없이 자 그러면 두 번째 장은 읽고 네. 시작하겠습니다. Stress management. A. Impossible to change. Expression and excretion. B. Changeable. Find and execute. 오케이. 자 이게요 상담을 할 때 어떤 사람이 뭔가의 문제를 갖고 왔어. 맨 먼저 체크하는 게 꼭 스트레스가 아니더라도 이 두 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는데 예를 들면 엄마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엄마를 바꿔? 엄마를 바꿀 수는 없잖아. 이거는 뭐예요? 세상 없어도 가족을 바꿀 수는 없잖아. 그렇죠? 내가 뭐 나 평균 미달 키 알잖아. 키가 작아. 이미 다 컸어. 그러면 내가 뭐 살은 열심히 운동하고 뭐 식이요법해서 뺄 수 있다 하지만 어떻게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바꾸잖아. 자 그러면 그것이 스트레스라고 계속 힘들어만 하는데 자 그러면 바꿀 수 없는 걸 힘들어만 하는 걸 뭐 세상 없는 상담가가 누가 도와줄 수 있어? 자 이거를 먼저 구분하는 게 그래서 먼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담이나 어떤 문제가 딱 들어왔을 때 스스로가 내가 이게 바꿀 수 있는 거 갖고 고민을 하는 건지 바꿀 수 없는 거 갖고 고민을 하는 건지 그러면 바꿀 수 없는 변할 수 없는 것에 대한 문제 때문에 내가 감정 규제를 받아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뭐 푸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푼다는 게 결국은 뭐예요? 표출, 배설이에요. 그냥 꾹 참고 있는 게 아니라
뭐 선생님 아까 얘기했잖아. 노래방 가서 뭐 노래 잘하고 못하고 뭐 내가 뭐 가수 될 거야? 그냥 뭐 가사가 틀리든 말든 뭐 음정이 틀리든 말든 그냥 소리 고래 지르면서 그냥 부르고 나면 뭔가 좀 이렇게 좀 속이 시원해지잖아. 그래서 사실은 선생님이 아까 두 가지를 얘기하셨잖아. 하나는 이제 코인 노래방 같은 데서 노래를 시켜하는 거.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술을 좀. 그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제 술을 먹었을 때 사실은 가장 좋은 거는 술을 먹고 다음날 오바이트를 그냥 죽스하게 해서 그냥 몸이 고달퍼야 돼. 그러면 조금 괜찮아. 네, 근데 그냥 술만 먹는 건 사실은 좀 반쪽짜리. 하나는 되게 좋은 표출과 배설의 방법인데 하나는 사실은 그게 술을 먹을 때 그 순간은 굉장히 좀 편해지죠. 왜냐면 내가 그 상황에서 조금 벗어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있잖아. 근데 이게 뭐냐면 아주 나쁜 방법 중에 하나는 셋 중에 하나 한번 골라보세요. 엄청 지금 스트레스 너무 받고 감정의 규제를 너무 억압을 굉장히 많이 받은 상태에서 잠자기, 먹기, 술 마시기. 제일 나쁜 거요? 제일 나쁜 게 뭘 것 같아요? 술 마시기? 다들 그렇게 얘기해요. 네, 근데 제일 나쁜 건 뭐냐면 자는 거예요. 아 진짜요? 네. 근데 나는 그걸 공부하면서 알았어. 내가 나는 평생 한 게 자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쩔 수가 없었던 게 이제 중고등학교 때는 일단 술 마시기는 나이에 한계가 있잖아. 그쵸. 20세 이전엔 못 마시잖아. 물론 몰래 도망가서 먹는 애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먹을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그거 빼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열받으면 뭐 먹는다 그래서 막 초콜릿 막 이런 거 있잖아. 당 땡긴다고. 막 스트레스 받으면 막 당 땡겨. 그래서 막 단 거를 먹는다거나 아니면은 막 아주 매운 캡사이신이 그냥 뻥뻥 들어간 막 엄청 매운 음식을 먹으면 우리가 그때는 달 때는 단 것이 도파민 같은 호르몬을 이렇게 이끌어내는 그 기분을 좋아지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조금 뭔가 이렇게 표출이 되는 것 같고 배설이 되는 것 같고. 그러니까 매운 거는 그 매운맛이라는 건 사실은 조금 일정의 뭐 약간 효과는 있어요. 왜냐면 매운맛은 맛에 안 들어가요. 혹시 아세요? 매운맛이라는 건 없어요. 그냥 단, 짠, 쓴 신이야. 단맛, 짠맛, 쓴맛, 신맛. 매운맛이라는 건 없어요. 매운맛은 맛이 아니라 뭐라고 하냐면 통증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막 열받아 있을 때 속상하고 아프잖아. 마음이 아픈 것도 아픈 거잖아요. 매운 걸 먹으면 어때요? 그 매운 통증 때문에 내가 기존에 갖고 있는 통증이 잠시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스트레스 해소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단맛으로 기분이 좋아지는 것보다 그나마 매운맛으로 기분이 좋아지는 게 조금 더 나아요. 물론 이제 속은 좀 쓰리지만 뭐냐면 뭔가 이게 신체화로 돼서 배설이 되는 배설물이 나오면 아주 최적화예요. 우리 매운 거 먹으면 어때요? 막 땀도 나고 막 콧물에 막 코 푸느라고 정신 없고 막 땀 내라고 정신 없고 막 그러면 뭔가 뭐예요? 막 우리 열 받는다 그러잖아요. 그 열이 이게 땀이라는 것으로 해서 조절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먹는 것도 나쁘지만 사실은 제일 나쁜 게 자는 거라는 이유는 자는 건 그 어떤 행위도 할 수 없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혼술만 하지 않으면 술을 마시면 사람하고 같이 먹을 거 아니에요. 그럼 술을 마실 때 혼술할 때는 술만 마시잖아. 그래서 알코올 중독으로 가는 가장 나쁜 게 혼자 먹는 혼술이에요. 기분 나쁠 때 혼자 먹는 혼술. 하지만 기분 나쁠 때 뭐 남자친구든 남편이든 뭐 친구들이든 같이 먹으면 뭘 해 일단 말을 하잖아. 내가 얼마나 열받는지 아냐? 막 이러면서 말하잖아. 그럼 이게 술자리라는 걸 통해서 결국은 배출과 분출은 뭐로 하는 거예요? 말로 하는 거예요. 일단 나 혼자 많이 갖고 있다가 말로 꺼내는 순간 그래도 일정 부분은 해소가 돼요. 근데 그걸 다 끌어안고 자.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은 편할지 모르겠지만 그 나쁜 불편한 감정들이 다 자면서 모르더라고요.
무의식으로 들어. 무의식. 예. 무의식으로 들어간 놈은 배설이 안 돼요. 음. 그러니까 나이가 50 먹고 60 먹고 끝까지 죽을 때까지 본인을 괴롭혀요. 그쵸. 나 완전 잘못 살았다니까. 근데 어쩔 도리가 없었어. 사실 10대 때는 뭐 일단은 이제 저는 이제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그 감정의 통제에 굉장히 나는 많이 있었어요. 아. 왜냐면 일단 내가 울면 이제 엄마가 굉장히 힘들어하시고 그것도 이제 언니랑 같이 방을 썼어. 아니 나 혼자 방 쓰면 내가 울든 말든 누가 알아. 문 닫고 있으면. 또 언니랑 같이 평생 방을 쓰니까 내가 조금만 뭐 하면은 언니가 뽀르르 가서 이제 엄마 혜균이 무슨 일 있나 봐 막 이러면서 우리 언니는 이제 좋은 의도로 걱정이 돼서 했겠지.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뭐 어디 울 수가 있나 뭐 무슨 일이 있다고 티를 낼 수가 있나. 그럼 이제 기분 그럼 자꾸 또 말을 걸어. 야 무슨 일 있어? 무슨 일 있어? 근데 무슨 일 있어를 얘기했을 때 무슨 일이 있을 때 도와줄 수 있는 즉 변화가 가능한 거였으면 내가 얘기를 했겠지. 근데 변화가 가능하지 않은데 너무 힘든데 맨날 물어봐야 그럼 무슨 의미가 있어? 난 모르겠다. 그러고 그냥 자버리면 말을 안 시키잖아. 그래서 잤더니 이 후유증이 이 나이 돼서 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제 이 나의 불면증과 수면장애와 이런 것들의 원인이 뭔지 했더니 그게 이제 무의식 속에 여태까지 쌓여있던 것들이 몸이 이제 나이가 들면서 이제 약해지면서 끊임없이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왜 공부할 때 왜 자는 게 가장 나쁜 스트레스를 해소한다라는 부분에서 가장 나쁜 방법이라는 걸 몰랐기 때문에 했던 건데 뭐 이런 걸 좀 어릴 때라도 좀 알려줬으면 좋겠어. 그래서 좀 도와줬으면 좋겠어. 걔네들이 좀 풀 수 있는 방법을. 자, 그 다음에 변화가 가능한 거.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 본인이 용기가 없어서 그렇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A라는 회사를 다니면서 어떤 상사하고 되게 지금 굉장히 많이 좀 부딪혀. 너무 힘들어. 자 그러면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예? 그쵸? 있죠. 나오면 되잖아. 근데 이제 상담하는 과정에서 나오면 되지 않아요? 그러면 다들 그게 쉽나요? 그래요. 그쵸. 어렵죠. 근데 어려운데 엄마 아빠를 바꾸는 것보다 쉽잖아. 상사 바꾸는 게 회사 바꾸는 게 정말 본인이 그게 진짜 죽을 만큼 힘들면 뭐만 바꾸면 되는 거예요. 내가 그걸 바꿈으로써 가해지는 되게 불편한 어떤 그런 뭐 피드백 이런 것들을 내가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바꾸면 뭐 이제 너 엄마부터 시작해 나 정신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뭐 너 요즘에 취업도 되지 않는데 그런 회사가 어딨다고 그걸 때려치고 간다. 또 거기도 가봐야 똑같다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막 그 소리를 듣고 그걸 내가 극복하는 게 또 겁이 나는 거야. 그래서 그냥 또 콕콕 참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건 본인이 용기가 없는 거지. 사실은 그 상황에서 부모를 바꾸는 거나 자식을 바꾸는 것처럼 불가능한 일은 사실 아니란 말이에요. 아마 여기에는 용기도 필요하고 또 싸울 수 있는 전투력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주변에서 쌩 없는 뭐 갖은 협박과 뭐가 들어와도 내 인생은 내 거야 하고 지켜낼 수 있는 멘탈만 키우면 사실 충분히 극복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면 어쩔 거야. 뭐 부모를 아니면 누구래도 처음에는 막 세상 뒤집어질 것처럼 난리를 치다가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기간을 버틸 수 있는 힘만 키우면 이 감정의 규제를 아무리 많이 받아도 변화 가능한 부분에서는 변화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변화 가능한 거에서 변화는 안 하고 맨날 술 먹고 뭐 야 쇼핑이 해결이 돼서 뭐 물건 사봐야 또 쌓이는 카드값 때문에 또 이중고를 겪고 이게 뭐야 악순환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건 뭐다? 바뀔 수 있는 건지 바뀔 수 없는 건지 이거를 먼저 구분해서 바뀔 수 있는 거는 그거를 바뀌어야 돼. 그래야 내가 그 스트레스에서 해결을 할 수 있는 거지. 그게 안 바뀐 상태에서는 별짓을 다 해봐야 시간이 지나면 원점이거나 원점이면 다행이죠. 거기다 뭐 쌓이는 카드값 때문에 내가 또 돈 뭐 누구한테 빌려야 되고 막 허덕이면 또 다른 스트레스를 또 유발하잖아. 그래서 요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지막 그러면 자 바꿀 수 있는 거는 상황에 따라 바꾸면 되는데 바꿀 수 없는 거를 배출을 하래. 어떻게 배출을 할까요? Expression and excretion.
unconsciously push out controlled emotions into the stimulation of bodilization. Sweat, tears, speak, sing, dance, and exercise. 요거 뭐 우리 바로 다 전에 얘기를 한 건데, 자, 일단은 우리가 심신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몸과 마음은 붙어 있는 거예요. 붙어 있는 거,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가장 좋기로는 뭐냐면 마음으로 받은 어떤 억압이나 상처나 이런 것들, 흔히 말하는 그거 보편적으로 그냥 다 스트레스라고 보통 말을 하잖아요. 그런 스트레스를 가장 좋기로는 신체화 작업을 통해서, 그 신체화 작업이라는 게 뭐예요? 소리도 좀 지르고, 이제 뭐, 그래서 노래도 좀, 거의 노래방 가서 노래도 좀 질러 그냥 뭐 목이 너무 아프니까 내가 정말 힘들었던 게 순간적으로 잊어질 정도로 내 몸 안에 있는 걸 끄집어내는 거예요. 아니면 말도 굉장히 좋아요. 말도 나는 지금 뭐 예를 들면 고부 갈등 때문에 힘든데 고부 갈등 얘기는 안 하고 무슨 뭐 우리 애가 어쩌고 뭐 애는 잘 크고 있는데 괜히 왜 고부 갈등 얘기를 하면 뭔가 자기한테 사람들이 어떻게 나를 생각할까? 너도 좀 이상해서 그런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건 아닐까라는 어떤 타인에 대한 어떤 시선에 대한 걱정 때문에 괜히 그냥 뭐 언저리에 있는 크게 자기한테는 문제도 안 되는 것들을 꺼집어내는 그냥 단순 수단은 의미가 없고 요 문제 내가 고부 갈등에 있으면 고부 갈등에 대한 문제를 꺼집어 놓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속이 좀 풀린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예를 들면 고부 갈등이 너무 심해. 사람한테 막 얘기를 했어. 그랬는데 돌아서고 나니까 아파트 아줌마가 어머나 자기 고부 갈등 때문에 그렇게 힘들다며. 근데 내가 별로 안 좋아하는 여자야. 그러면 이게 스트레스 해소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안 되죠. 그러니까 이 얘기를 꺼낼 때는 어떤 사람한테 꺼내는 거예요? 믿을만. 그렇죠. 믿을 만한 사람을 찾고 믿을 만한 사람 정도한테는 얘기를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말이 돌 수 있는 아주 오래된 친구 중에도 아무나 하면 안 되고 입이 좀 무거운 친구거나 아니면 이렇게 동네나 이런 지인들한테는 안 하는 게 좋아요. 그쵸. 왜냐면 또 이거 어떻게 알 수가 없잖아. 이 말이라는 걸 뭐 자물쇠를 잠글 수도 없고. 그러면 그것과 전혀 상관없는 부류에서 믿을 만한 사람을 찾아서 얘기라도 하면 좀 풀려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많이 그런 것도 했었어요. 뒷동산에 올라가서 정상에 올라가서 야호 뭐 이런 거 있잖아. 이 나쁜 새끼야 뭐 어쩌고 망해라. 근데 요즘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신고당하죠. 신고당해요. 그 듣는 나무와 숲은 무슨 죄냐고. 걔네들도 스트레스 받아요. 안 큰다니까. 웃을 일이 아니에요. 그거 실제로 다 이런 그 실험에서도 나왔어요. 나무도, 그러니까 생명체도 본인이 원하지 않는 소음에는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근데 지는 지 하나지. 오는 놈마다 시간대별로 와갖고 야호 그러면서 뭐 너무해 뭐 네가 그렇게 잘났냐 그러면 소리 빽빽 질러봐. 그쵸. 얼마나 걔네들 말도 못하고 스트레스를 받겠어요. 그런 거 말고는 그냥 밀폐된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는 거 이런 거 아주 좋죠. 그다음에 운동 이거 아주 좋죠. 신체화를 움직여서 모두 해요. 땀을 그렇게 흘리잖아.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막 이렇게 운동하고 뭐 할 때 생각도 하고 어떤 거는 뭐 이렇게 재밌는 거 뭐 음악 틀어놓고 하면서 그것 자체가 또 하나의 뭐가 되는 거예요. 내 신체화를 더 이렇게 올리는 텐션을 올리는 역할을 하는 거죠. 너무 좋은 거죠. 그다음에 이제 뭐 가장 사실 나는 이제 이상적으로 보는 건 이것들이 가장 종합적으로 합해진 춤을 춘다는 거. 이게 뭐냐면 노래도 있고 가사도 있고 그다음에 모션도 있고 거기에 내 감정도 있고 중간에 왜 선생님 콘서트장 가보잖아. 네. 그럼 뭐 소찬이 뭐 이렇게 약간 그 뭐라 그러죠 이렇게 업시키는 이런 노래를 하시는 분들 뭐 중간에 소리 질러 그러면 소리 질렀는데 소리가 약하대 또. 그럼 저 노래 안 하면 내려갑니다. 다시 소리 질러 그럼 막 2배로 막 음성을 소리 지르잖아. 이거 합법적이잖아. 사실은 이런 것들이 그래서 표출과 표현의 방법인 거예요. 근데 입 꾹 다물고 혼자 조용히 뒷동산에 소주하고 이렇게 뭐세요? 들고 들어가갖고 혼자 마시면 이건 다 뭐야? 그 감정을 내 안으로
차고 이게 쌓여서 음. 나중에는 그게 알지? 선생님 네. 옛날에 일본에서 어떤 젊은 여자가 죽었다? 음. 화장실에서 음. 쓰러져갖고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해갖고 이제 그 뭐라 그래 해부하는 거 응. 해봤어. 응. 부검 아, 부검. 부검을 했더니 그 여자 장 속에 응가가 에? 8kg인가가 쌓여있었대요. 어머. 어머. 이거 저 싫어해요. 그러니까 이건 단순한 변비의 수준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감정도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쌓이면 그냥 죽어요. 그쵸. 도구로. 예. 도구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흔한 말로 뭐 똥똥 오른다는 말이 그냥 괜히 우스갯소리로 있는 말이 아니에요. 실제로 일본에서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거를 신체로만 생각하면 뭐 이러지만 우리는 감정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을 너무 그냥 등한시해요. 아예 말해봐야 뭐 알아주지도 않고 그냥 어차피 도와줄 사람도 없고 그럼 도와줄 사람 찾아야지. 진짜 찾을 생각을 안 하고 도와줄 사람도 없다고 그 감정들을 다 꾹꾹 이 내 몸 안에 통제를 시켜버리면 결국 그건 다 내가 독이 올라서 내가 실제로 우울증이나 이런 걸로 진짜 해서는 안 되는 행위를 한다던가 아니면 평생 이제 고립 사회랑 사람이랑 고립돼서 혼자 그냥 외롭게 살다가 가는 아주 불쌍한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의 규제를 만들어서도 안 되고 그래서 왜 막 남자 뭐 3번 울어 뭐 이런 건 진짜 하면 안 돼. 그리고 막 남자 선생님 나중에 뭐 하면 이제 아들 낳을 수도 있잖아. 그건 모르는 거니까. 근데 왜 보통 보면 이게 아빠들이 그래서 이렇게 남자애가 울면 지금 얘가 나약하다고 애가 사는 놈이 강해야지 막 이럴 때 그러니까 엄마들이 좀 나서서 시끄러 하고 이제 남편이 입을 막아야 돼. 아니 속상하게서 울고 표현이 잘 안 돼서 울고 아파서 울고 힘들어서 우는 놈을 갖다가 아니 그걸 갖다가 막는다고 그래 그게 강해집니까? 그러니까 이 눈물이라는 것은 사실 굉장히 좋은 정화작용인데 우리가 거기에서 너무 몰라. 그래서 그리고 뭐 아직까지도 뭐 약간 뭐 이렇게 남자들이 드라마나 영화 보고 뭐 울면 막 이렇게 뭐 영화관에서도 막 여자들은 뭐 이러고 우는데 왜 남자들은 보고 있으면 눈물이 찌 흘리는데 왜 소리는 또 안 낸다며. 쪽팔린다고. 그건 잘못된 거야. 이미 눈물을 흐르고 앉았는데. 이럴 때 누가 해줘야 돼요? 여자들이요. 아유 어차피 우는 거 이렇게 다 우는데 그냥 울어.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도 쌓인 게 풀리면서 관계도 좋아지고 그 다음에 용기도 그 사이에 용기를 채워서 용기도 나서 더 좋은 일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이런 감정의 규제는 반드시 없어져야 되는 적폐 규제 규제 해소를 해야 된다는 게 오늘의 주제입니다. 아셨죠? 네. 코인 노래방 자주 이용하세요. 네. 뭐 저는 백신도 다 맞았겠다. 얼마든지 갈 수 있으니까. 네. 자, 그럼 오늘은 제가 2주 만에 하느라고 좀 말이 많았네요.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뵈면서 예고. 예고.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선생님이 나한테 저기 NFT가 뭔지 혹시 들어보셨어요? 했잖아. 그때 또 공부를 했지. NFT를 그냥 뭐 요즘에는 뭐 NFT만 들어가면 막 주가가 올라. 이게 과연 진짜 주가도 올라가고 미래에 돈도 버는 진짜 뭐 아주 황금알을 낳는 겁인지 그냥 푹 꺼지는 공갈빵인지 내가 그거를 아주 쉽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NFT가 궁금하신 분들은 다음 시간에 좀 귀담아 들어주세요.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